안녕하세요. 교육업, 재미업, 수다도업, 업수다 시작합니다. 자, 지난 1부 마지막에 2부에서 전해드린다는 이야기가 있었죠? 아, 궁금해요. 왜 잘라가시겠죠? 잘라가시고. 미치겠어. 그걸 노린 겁니다. 자, 2부에 말씀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이야기부터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경찰 생활 35년 하면서 제일 그래도 가슴 아픈 사연입니다. 이건 이제 어떤 청소년 범죄라기보다는 그 부모로부터 비롯된 청소년 어떤 피해 학생의 사례를 좀 들려드리려고 하거든요. 학교 폭력 예방이라든지 어떤 뭐 이렇게 폭력 문제 이런 문제를 갖다가 강의를 한번 했거든요. 그랬더니만 그 학생이 저를 따라오더라고요. 여학생이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무슨 할 말이 있느냐 이랬더니 양호실을 가서 좀 이야기를 할 게 있대요. 그래서 이제 같이 이제 데리고 가니까 의붓 아빠로부터 초등학교 4학년, 이게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들어오기 전, 그러니까 중학교 3학년까지 성폭행을 지속적으로 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깊이 있는 내용을 여쭙기가 좀 이제 물어보기가 그래서 우리 이제 여자 경찰관 SPO를 이제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한번 상담 한번 해보라고 그랬더니만 초등학교 3학년 때 부모가 이제 이혼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빠가 이제 없어졌죠. 자기 곁에서. 근데 이제 삼촌이라고 하는 사람이 엄마 이제 그 친구가 이제 들어와서 집에서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가족 생활을 같이 하다 보면은 그 부모들이 이제 어떤 친척 뭐 행사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또 이제 지방을 내려갈 수 있잖아요. 그럼 이제 지방에 이렇게 엄마가 자리를 비우면은 집에서 할머니가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 딸이죠. 어떻게 보면 의붓 아빠는 딸이죠. 네, 들어와서 이렇게 만지고 수행하고 이제 하는 것들이 지속적으로 됐어요. 그런데 한 초등학교 이제 5학년 때 이제 이게 계속적으로 아이는 이게 성폭행을 당하고 있는지 성추행을 당하고 있는지를 몰랐어요. 그렇죠. 언제 알았느냐면 제가 자기를 고등학교 2학년 때 강의를 가서 그제서야 내가 지금 안 당하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아까 교육의 중요성 게 얘는 내가 지금까지 당했구나라고 해가지고 자기 의붓 아빠를 처벌할 수 있느냐. 그러면은 그러면 그동안의 그런 관계에 대해서 그런 뭘로 알고 관계를 있었던 거야? 예뻐한다고 생각했나? 엄마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엄마한테 이야기를 그 중간에 아마 초등학교 6학년쯤 됐을 때 엄마한테 내가 이렇게 피해를 보고 있다. 저 삼촌한테. 그러니까 엄마가 그걸 알면서도 묵인한 거예요. 나빠. 그렇죠. 뭐라고 하냐면은 너만 참으면 돼. 너만 참으면은 저 삼촌 때문에 우리 할머니도 같이 있고 네 남동생도 같이 살고 한다라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심리적으로 이렇게 지배를 한 거죠. 가스라이팅이네. 그렇죠. 같이. 그루밍을 하는 거야. 나만 참으면 아무 문제가 네, 없다. 너만 참으면 돼. 그러면은 문제가 없어. 죽여야 돼. 제가 볼 때 이런 제 사례뿐만 아니고 엄마예요. 여러 가지 있을 엄마 거예요. 아니죠. 그게 어떻게 엄마라는 그런데 이름이니까 말도 안 되는 한번 얘기죠.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법정 싸움이 이제 이게 지속이 됐어요. 시간이. 근데 아. 오래된 사건들이잖아요. 네. 근데 이걸 갖다가 유죄 판결은 받지를 못했어요. 네? 왜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물증이라든지 아무것도 또 없었고 그래서 지금도 아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애는 법으로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우리 죄송하면 법이 죽여야 돼. 법으로서 입증하기가 이제 어려운 사건들이 바로 이렇게 어렸을 적에 일어나는 이제 누굴 위한 법이야? 성추행인데 그래서 지금도 이 누가 탄원서를 냈냐면 엄마랑 이제 탄원서를 내준 거예요. 새아빠 새아빠 살려달라고. 어머, 미쳤어. 그 엄마는 나이가 어떻게 돼요? 나이는 알아서 뭐 하게. 아니 도대체 정신 연령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때 제가 있을 때 이제 고등학교 그때 부모님이니까 한 40대 중반 정도 이제. 아니 그런 것 같아요. 어른이네.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아이가 심리적으로 이제 그런 충격을 받고 집에서 나왔다는 그 자체. 그런데 정신적으로 이제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병원에 심리적으로 좀 정신과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갔는데 한 번 가고 그 뒤부터는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계속 정상적으로 살 수가 그러니까요. 없다는 정상적으로 한 번 피해를 보면은 청소년들이 마찬가지예요. 누가 옆에서 개입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해주고 케어해주지 않으면 분명히 어른이 평생 동안을 안고 가야 할 그런 어떤 트라우마라든지 이렇게 어려움을 그러니까 겪고 이게 있다. 청소년 범죄의 문제가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계속 지금도 어려움을 겪고 누군가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그거를 판단하지 못하고 나이는 먹지만 어른이 되지 못한 상태로 좀 이렇게 그렇죠. 어떻게 그러니까 보면 이게 청소년 범죄가 한번 터지고 나면 가해자,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고 뭐 영원한 가해자도 없고 이게 없어요. 뒤죽박죽이 되는 요즘은 것 학교 같아요. 폭력이 거의 대부분이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가 이제 맞아요. 양쪽에 이제 하잖아요. 네, 그런. 결국엔 피해자가 가해자 되고 가해자가 피해자 되고 이런 식으로 이게 되는 것 같은데. 피해자 가해자가 아니고 거기 그 친구는 수렁에 빠져서 저부터라도 이거에 대해서 너무 오늘 정말 부끄럽고 정말 뭐 폭발할 것 같은 심정이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이런 것만큼은 어디다 못 써도 이런 것만큼은 써야 된다 하는 사회적 합의가 해야 되고 좀 약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좀 시스템에 신경 써줬으면 하는 저는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일단 마음부터 좀 챙겨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모든 사건을 조사하면서 물어보면서 그게 다 그 친구한테는 2차 가해가 됐을 그죠, 거 아니에요. 상처겠죠. 왜 얼마 전에 뉴스에서 나왔었죠. 청소년이 무면허로 차로 운전을 하고 도난을 해서 사고를 봤어요. 냈는데 촉법이라 다시 풀어줬더니 그 다음날 또 차를 훔쳐서 또 사고를 내서 결국에는 이제 근데 사망사고까지 요즘에 났던. 법에 대해서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잡히면 그런데요. 저 촉법이에요. 저 못 잡아요. 이렇게 경찰한테 대놓고 경찰한테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심지어 그런 걸 소재로 다른 드라마도 있었잖아요. 맞아요. 소년 재판인가? 네, 맞아요. 그러면 개인적으로 촉법에 대한 나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촉법 소년이 지금 14세 미만으로 하고 있지만은 저는 낮춰야 한다고 보거든요. 얼마나? 최소한 1살이나 2살. 왜냐하면 1살만 낮추더라도요. 제가 이제 이거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은 엄청난 숫자가 늘어날 겁니다. 소년범들이. 왜냐하면 소년범들이 교도소는 또 한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교도소를 들어가려면 줄을 선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예요. 왜냐하면은 소년범이 많이 늘어나면 증가하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호 처분을 이제 많이 내리잖아요. 그러면 뭐 육호 처분 뭐 어떤 시설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시설에서 6개월 내지 1년 정도를 아이들을 케어해 준 거예요. 근데 그게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가면 아이들이 범죄를 더 배워온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예를 들어서 저 나쁜 것보다는 좋은 쪽이 좀 많죠. 지금까지. 예, 좋은 점이. 근데 저는 약간 거기에 또 좀 다른 의견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소년원 시설들이 국가 운영하는 것보다 위탁 시설이 많다고 들었어요. 많은 이따 제가 말씀드린 게 그리고, 이제 예, 그리고 뭐 종교나 복지 관련된 단체들이 하고 그리고 전문성이 떨어진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딘지 말하기 그렇지만 예전에 어떤 종교 시설에서 그 위탁이죠. 법무부하고 예, 이제 예, 위탁 관계가 위탁인데 돼가지고 이제. 좀 납득이 안 가는 그런 행태를 보여서 뉴스를 크게 안 좋게 나온 적도 있었었고 그런 게 시설은 과감하게 예. 부탁시켜야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러니까 아마 어떻게 보면 그쪽에 그러니까 명확히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에서 그런 소년원 시설이라서 어떤 교정과 교화되기 위해서 정말 얼마나 예산 투자하느냐 투자 안 하거든요. 여전히 예산은 적고 그리고 소년 시설 만들려고 하더라도 요즘 님비 현상 돼서 절대로 안 된다. 혐오 시설이다 못 들어오게 만들고 그렇죠. 그래서 어떤 지역에 이렇게 많습니다. 그걸 건립한다고 보면은 다 반대하죠. 주민들은. 걱정은 될 것 같아요. 솔직히 자기 청소년들, 자기 임비현상이어도 자녀들이 될 수도 있고 하는데도. 엄마 입장에서는 보고 배울까 봐 걱정할 것 같긴 해요. 근데 그 학생들이 나오지 않거든요. 그렇게 밖으로. 맞아요. 나올 수가 없어요. 저도 한번 방문해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워낙 외딴 곳에 있기도 하고 또 시설이 가면 그냥 되게 괜찮아요. 제가 가본 데는 되게 괜찮았고 근데 좀 특이했던 거는 좀 기억에 남았던 거 뭐냐면 화장실에 갔는데 잠금 장치가 없더라고요. 왜요? 네, 그래서 제가 놀래서 왜 여기는 잠금 장치가 없어요? 아. 그랬더니 그 안에서 아이들이 무슨 일을 혹시라도 벌일까봐 잠금 장치가 없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근데 대부분 시설이 이제 여성과 남성 시설을 따로 네, 맞아요. 따로. 해요. 네, 따로 돼요 이제 있어요.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런 또 범죄에 또 온상이 될 수 있잖아요. 같이 있다 보면은. 그래서 여학생들이 있는 시설 또 남학생이 있는 시설 이렇게 분리를 좀 합니다. 저는 촉법 소년에 대해서 우리가 그 연령 낮춰야 된다는 쪽의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처벌 목적의 그 기본적인 스탠스보다는 그럼으로 인해서
경고성이 강해진다. 아, 아까 아이들한테. 아이들이 맞아, 괜찮아. 맞아. 이게 강제 아이들이 대놓고 나 촉법 소년이야 그러잖아. 맞아요. 촉법 소년이라는 것은 법에 저촉된 일을 한 소년이다. 10세에서 14세. 그럼 그 전 밑에는 뭐야? 범법 소년 이렇게 명명하거든요. 근데 이 범법 소년들 7살짜리가 무서운 일들을 벌인 경우도 상당히 있거든요. 그럼 이거는 부모가 민사상 책임을 그 아동 보호자가 민사상 책임져야 돼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민감하게 해서 물론 100% 되지는 않지만 여기에 대해서 그래도 효과를 억제 효과가 있다는 거죠. 여기에서 아이들이 이것을 핑계 삼지 않도록 하는 이 시스템이 중요해요. 이게 방패막이로 삼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요즘 애들 요즘 애들은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법적 취지를 분명하게 잘 살리면은 이거를 아이들을 보호하는 쪽에 맞춰야지 이게 방패막이가 돼서는 안 된다. 제 아까 촉법 소년의 나이를 하향하거나 아동복지법에 대해서도 제가 만져야 된다는 이유가 네. 그걸 방패막이 아이 나쁜 행태를 하는 방패막이가 되게 하지 않고 그 본래의 취지가 잘 살도록 하는 게 맞아요. 법적 취지 훨씬 중요하다는 거죠. 저희 네. 다만 저는 약간 의견이 다른데요. 뭐냐면은 저도 좀 알아보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만 20세에서 19세로 그 미성년 나이를 하향한 게 한 2008년 정도 되더라고요. 지금부터 한 10년 정도 됐는데 기사 나고 나서 항상 기사 머리가 촉법소년이라 처벌 못해. 근데 이거를- 진짜로 나오던데 애들 그런데 그냥 나오지 않아요. 실제로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 제자 중에서 절도 2번 해가지고 바로 소년원 갔어요. 아 정말요? 소년은 징역이랑 거의 표현이 그런데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 번 갔던 애들이 교정이 돼야 되는데 계속 간다는 민식학생 있잖아요. 가니까 나쁘지 그리고 또 않았나 한 가지 보네. 뭐가 있느냐? 실제로 한 학생이 그 부작용인데요. 넓힘을 통해서 한 학생이 시험 끝나고 나서 초등학생인데 이제 좀 이렇게 깨박아가지고 게임 못하니까 이제 얘는 역사만 잘해서 게임 못하는 애야. 근데 잘하는 애가 이제 병따 그것도 못하냐 막 한 거예요. 그런데 또 물어보니까 진짜 열나 짜증나면서 막 혐오하고 막 무시하고 경멸하니까 얘가 순 열이 받아가지고 주먹을 휘두르는 거예요. 정찰해 보니까 서로 머리끄댕이 잡고 있었어요. 그 학생 법원까지 갔어요. 5학년이니까요. 그 학생 엄청 저도 이제 특별교육도 가서 제가 해봤고 했는데 정말 얘는 범죄랑은 전혀 상관없는 애예요. 그냥 역성부 잘하는 열심히 하고 그런 사회성이 약간 감정표현이 약간 부족한 친구였는데 한번 엮이고 나니까 근데 오히려 까불까불하고 머리만 잡았던 친구는 자기는 큰 폭행한 게 없다. 나는 방어만 했다. 근데 그 친구는 더 큰 소리 치고 더 친구들 괴롭히고 더 욕설하고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잘못됐는데 그거는 완전 제가 잘못된 거네. 어렸을 때 동네에서 40대 그러면 완전히 중년 늙은 이런 분위기였어요. 근데 요즘은 뭐 청년이죠 완전히. 요즘 60대보다 두 번째 20살이래요. 신체 발달에 따른 어떠한 경고의 의미와 안전장치의 의미가 돼야지 그것이 무조건 청소년들이 한 번 잘못했다라 그래서 제가 아까도 그랬잖아요. 그래서 원리가 일관성 있게 얘기하자면 기회를 주는 것이 목적인데 강력한 문제들을 막아보자는 그런 경고성으로 좀 그래서 이제 이해해야 저 되지 않겠나 생각은 싶어요. 청소년들 아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이제 대표님이 그 낙인 이론을 해서 아이들을 갖다가 한 번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영원한 범죄자로 만드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 경찰에서 시행하고 있는 그 훈방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훈방제도. 그러니까 경미범죄. 이 학생은 좀 재질이 좀 약하고 하니까 또 처음 또 초범이고 하니까 훈방으로 하자. 그 대신에 선도 프로그램을 좀 이수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제 뭐 자치 프로그램이라든지 사랑의 교실이라든지 좀 정신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는 친구들은 표준 선도 프로그램. 그러니까 정신과 의사가 껴있는 그냥 엄마 마음으로서 그냥 실수는 조금 따뜻하게 폭언을 품어줘서 이렇게 좀 교화까지 그리고 조금 반성.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기준이 기준이 제가 봤을 때는 보통 이제 이런 게 보면은 이미 법원까지 가면은요 이미 학생이 스크래치가 나요. 물론 이제 정말 잘못한 학생은 엄벌도 필요하다고 봐요. 근데 지금 보면요 엄벌만 있어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어떤 권한이 있는 또는 그 학생을 좀 잘 이해하고 좀 더 교육적으로 또는 이제 어떤 범죄 교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분이 판단을 하려고 하도
또 피해 쪽에서 가만히 안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이렇게 도는데 다들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그냥 올려보내면 나중에 그 학생이 나중에 사회에 그대로 해가 되는 거거든요. 지금 이상우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계적인 그 용어가 지금 우리가 집중해야 될 용어예요. 맞아요. 그건 피해자 가해자에서 막 들고 일어나면은 이게 내가 말이지 왜 내가 이런 판단을 해갖고 그냥 기계적인 잣대를 들여댔으면 나는 책임 없잖아. 학교 선생님들도 똑같은 거거든요. 교육자로서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생각했는데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지만 이게 다람쥐 쳇바퀴 돈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왜 그게 필요 없었으면 어렸을 때부터 우리 초등학교 교과서에 법과 질서라는 과목을 해가지고 뭘 위반하면 뭐부터 한다. 법을 가르쳐야지. 근데 우리가 왜 도덕을 가르치냐 이거야. 모호하게 생각할 수 있고 이상적이다 그러는데 아니 이상적이니까 우리가 그걸 하자는 거지. 이상적이지 않으면 왜 하자는 겁니까? 지금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뭔가 돌고 돌면서 서로 책임 회피 시스템의 문제 뭐 여러 가지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좀 답답한 얘기긴 한데 도대체 이 청소년의 범죄는 누구의 책임이고 도대체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도저히 없는 건지. 그 실험이 있어요. 되게 애착 실험이라고 되게 유명한 실험. 그러니까 원숭이 그 두 마리를 그러니까 한 마리였나? 어떤 원숭이가 있어요. 그 원숭이한테 그 인형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는 그 쇠로 이렇게 철사로 만든 인형을 줬고 이렇게 놔두고 하나는 그 헝겊으로 된 인형을 뒀거든요. 그러면 원숭이가 이제 엄마가 없는 애기 원숭이였던 것 같아요. 어떤 그 인형한테 갔냐 그랬으면 온기를 느낄 수 있는 헝겊 인형한테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집에서 아이들한테 온기를 준다면 그러니까 뭐 실수를 하더라도 되돌아올 수 있지 않을까. 맞아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좀 아이고. 애들 생각나서. 교사도 사실 요즘에 뭐 교권 침해 많이 어려우시고 또 조금만 하면 또 민원 뭐 학교 폭력 문제 정말 어려우신 것이 맞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아이 얼굴 바라보고 고맙습니다. 한번 따뜻한 네. 메시지 주고 그렇게 했을 때 그때 그 선생님 나를 되게 위해줬는데 그럼 사랑받는다는 그 애착 그 자존감 높아지고 그리고 졸업하고 나서도 간혹 연락하면 응원해주고 요 정도만 선배님 해주셔도 우리 아이들이 사회 범죄에서 예방하고 바로 회복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가 아프냐 나도 아프다. 너와 더불어 나 항상 우리가 역지사지 이런 말들이 우리가 우리 사회 진리처럼 존재하는 게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 돈도 필요하고 모든 것에는 그런 게 시스템도 다 필요하고. 시스템이 다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어른들이 이 아이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줘야 되지 않을까. 그거 말고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도 한 줄 요약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줄 요약. 자, 청소년 범죄는 땡땡땡이다. 먼저 하도 됩니까? 패기 좋습니다. 야, 역시 전직. 그 어떻게 보면 유리병 같은 우리 청소년들은 우리 어른들의 관심이 필요하다. 이렇게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뭐 같은 결의 말인데 그냥 엄마 입장에서 청소년 범죄는 사랑의 이불로 녹여야 된다. 그러면 좀 줄어들지 않을까요? 저도 하겠습니다. 청소년 범죄는 우리 사회가 내가 아이들의 아픔을 알아줄 때 줄어들 수 있다. 없어지진 않지만요. 네. 저 해야 되죠? 네. 청소년 범죄는 어린 양이다. 잘 돌봐야 된다. 네. 청소년 이 문제는 어떤 한 부분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유기적으로 뭉쳐서 치료해야 할 너와 나의 질병이다. 하나의 질병이다. 자, 오늘 청소년 범죄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청소년 범죄 뭐 시스템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지원책 뭐 나라에서 국가에서 뭐 학교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는데 결국에 하나로 합치면 사랑과 관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아이들 사랑과 관심을 많이 주어서 우리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힘을 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의 업수다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